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보고 싶어서, 그냥 한 번만 보자 싶어서 자식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오면 안 됐구나. 표정 하나로, 눈빛 하나로 다 알아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다는 분들, 이 채널에 정말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집 왜 가면 안 되는지,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이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가슴속에 맺혀 있던 게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노후에 진짜 행복한 부모들의 공통점도 알려드리니까 절대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유지되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더 오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머님 이야기예요.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수원에서 서울 마포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에 살고 계세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어머님은 손주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가끔씩 찾아가셨대요. 가끔이 어느 정도냐고요? 어머님 기준으로는 한 달에 2~3번. 근데 며느리 기준으로는 거의 매주였대요.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셨어요. 손주한테 사주고 싶은 게 생겨서 그냥 가면 반갑겠지 싶어서. 근데 문을 열어준 며느리 얼굴이 뭔가 달랐대요.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뭔지 딱 느껴졌대요.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좀 어수선했는데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손주는 반갑다고 달려오는데 며느리는 주방에서 뭔가 하면서 거의 말이 없는 거예요. 1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졌대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러웠대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본인 이야기 같다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하나 보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들이 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갈등.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방문 빈도 문제예요. 너무 자주 온다는 거, 연락 없이 온다는 거. 이게 1위예요. 용돈 문제도 아니고 손주 양육 방식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주 오는 것. 이게 가장 큰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 집에 가는 걸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가면 자식이 반갑겠지, 손주도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극이 생겨요. 부모는 반갑게 오는데 자식 내외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걸 이해하려면 결혼한 자식의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집은 이제 그 아이의 집이 아니에요. 부부의 집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이에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그 집이 자기가 유일하게 완전히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시집이나 처갓집에 가면
항상 긴장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만큼은 내 공간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집이 더 이상 내 편한 공간이 아니게 돼요. 청소 상태도 신경 써야 하고, 옷도 신경 써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드러눕지도 못하고, 남편이랑 편하게 티격태격하지도 못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 사람이 나쁜 며느리라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장모님이 자주 오시면 자기 집에서 가장 편하게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은근히 쌓여요. 처음에는 표 안 내려고 참는데 어느 순간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부싸움의 불씨가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처음에는 며느리가 혼자 참아요. 남편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 터지죠. 어느 날 남편한테 한마디 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자주 오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자기 어머니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방어적이 되죠. 내 엄마 좀 왔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근원이 뭐냐고요? 어머니의 방문이에요.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싸우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건데 거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채로.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며느리 마음속에 시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해요. 저분이 오시면 우리 집이 불편해진다. 저분이 오시면 남편이랑 싸우게 된다.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좋은 일을 해도 이미 색안경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얘기죠.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내가 간 게 그 집에서 싸움의 원인이 됐다는 게. 근데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식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게 자식 부부 사이를 흔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나쁜 부모인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 집에 자주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대가족 문화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 집 가까이 살거나 같이 사는 게 기본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30대, 40대 부부들은 핵가족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두 사람만의 공간, 두 사람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자식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 이야기도 꼭 해야 해요. 손주 보고 싶은 마음, 이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피를 이은 아이인데 그 아이 보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자식 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이 너무 소중해요. 평일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하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자기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좀 쉬고 싶잖아요. 아니면 셋이서 가족끼리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 주말에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오시면 그날 자기들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친 부부가 겨우 쉬려던 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손주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식 부부가 피곤하거나 바쁠 때
오히려 손주를 데려와서 봐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식 집에 가서 손주를 보는 게 아니라 손주를 내 집으로 데려오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자식 부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쉬고 싶을 때 손주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서로에게 훨씬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 집에 왜 자꾸 가고 싶냐는 거, 그 이유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자식이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움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자식 집이 유일한 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식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식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자식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자주 연락 안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내 삶에 즐거운 게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내 삶이 비어 있을수록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게 자식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본인만의 취미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취미나 인간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삶의 전부였는데 자식이 결혼해서 나가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나는 뭘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 공백을 자식한테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식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알아요, 느껴요.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많이 의지한다는 걸. 처음에는 미안해서 받아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락도 뜸해지고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연락이 뜸해지는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냥 바빠서 연락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고요? 연락하면 뭔가 요청이 오거나 방문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걱정이나 잔소리가 올 것 같아서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식이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연락할 때마다 자식을 편하게 해줘야 해요. 언제 오냐, 언제 보냐, 왜 연락 안 했냐, 이런 말이 없어야 해요. 그냥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요즘 날씨가 어쩌고, 이런 가벼운 안부가 편한 거예요. 자식이 연락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다음에 또 연락하고 싶잖아요. 연락할 때마다 뭔가 무거운 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보고 싶고 섭섭하고 왜 연락 안 하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걸 꾹 참고 가볍게 안부만 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연락이 더 자주 오게 돼요. 왜냐면 연락하기 편해지니까요. 자식과의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살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약간의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반가움이 생겨요.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면 자식 입장에서 반가움이 없어요. 그냥 또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만나면 그때 진짜 반갑잖아요. 그 반가움이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꽃 이야기가 생각나요. 화분에 물을 매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물을 안 줘도 안 되지만 너무 줘도 안 돼요. 자식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줘야 꽃이 피는 거예요. 이쯤에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자식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그냥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하냐고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식 집에 매달리는 대신 본인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년에 행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본인만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자식 말고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요. 걷기든 등산이든 수영이든 뭔가 규칙적으로 몸을 쓰는 게 있어요. 셋째, 하루에 기다려지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텃밭에 나가는 시간, 뭐든 그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은 자식한테 덜 집착해요. 집착이 없으니까 자식도 더 편하게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해요. 반대로 노년에 제일 힘드신 분들을 보면요. 자식이 전부예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자식이 방문 안 하면 일주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으니까요.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지금 와서 갑자기 내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얼마나 막막한 말인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만드세요. 특별한 목적 없어도 돼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근처 공원에 앉아 있다 오는 것도 좋고, 슈퍼 가는 것도 좋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햇볕 쐬고 그러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자식한테로 가요. 밖에 나가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한 달 뒤에는 동네 경로당 한번 가보고 2달 뒤에는 거기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식한테 전화가 뜸해지는 게 크게 서운하지 않은 날이 와요. 제가 아는 76 어르신 한 분은요, 5년 전에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면서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셔서 결국 아들 내외랑 크게 관계가 틀어지셨대요. 아들이 엄마 제발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됐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클래스를 들으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갔는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 여자분들이랑 친해지시고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전화 드리려다 혹시 뭐 하시나 싶어서라고 했대요. 그 순간 눈물이 났대요.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먼저 다가왔다고. 이게 역설이에요. 더 보고 싶을수록 더 다가가면 멀어져요. 더 보고 싶을수록 내 삶을 채우면 자식이 먼저 다가와요. 이걸 몸으로 느끼신 분들 계신 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그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연락도 없이 자식 집에 방문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 집이니까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죠.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젊은 부부들한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자기 공간에 예고 없이 누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예고도 없이 왔을 때 자기가 편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반복되면 그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아들 없을 때 며느리만 있는데 들어오신 적도 있대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경험이었는지 상상이 가세요? 부모님은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겠죠. 그냥 밑반찬 가져다 주려고 아들 집에 잠깐 들렀다가 이왕 온 김에 들어간 것뿐인데. 근데 며느리한테는 그게 엄청난 불쾌감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결국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부부 갈등이 되고 아들은 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억울해하시고 이 악순환이에요. 비밀번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비밀번호를 아신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 집이 아직 내 집이라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자식, 부부 모두 편한 시간에 가야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방문 횟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식 집에 가는 적당한 횟수가 어느 정도냐고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식 부부의 상황마다 다르고 사는 거리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자식 부부가 먼저 요청하는 만큼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엄마 이번 주말에 오세요라고 했을 때 가는 것. 그게 가장 환영받는 방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방문과 자식이 와달라고 해서 가는 방문,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자식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가는 것과 자식이 초대해서 가는 것은 자식 집 문이 열리는 그 느낌부터가 달라요. 초대받아서 갔을 때 문을 여는 자식 얼굴은 진짜 반갑고 환한 얼굴이에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행복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자식 집에 갔을 때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해요. 자식 집에 가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청소예요. 집 구석구석 보다가 청소가 덜 된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거죠.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화장실 청소 상태를 보고 이거 좀 닦아야겠다 싶어서 행주 찾는 것.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행동이에요. 내 집 청소 상태를 지적받는 느낌이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지적받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또 음식이에요. 자식 집에 가셔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 이해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가 날 때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있나 보시고 이거 가지고 뭐 해줄게 하시면서 주방을 차지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주방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주시는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 아닌 느낌이 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식 집에 가시면 손님처럼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손님이 주인 집 청소하고 손님이 주인 집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자식 집에서는 정말 손님처럼 그냥 앉아 계시고 대화하시고 손주랑 놀아주시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오히려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한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 시간에 대해서도요. 가셨다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이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처음부터 몇 시까지 있다가 갈게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딱 그 시간 안에 반갑고 즐겁게 있다가 아직 아쉬울 때 일어나시는 게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방문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이해하고 받아주는데 며느리나 사위는 어렵다고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며느리나 사위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식은 배우자가 편해야 부모도 편하게 모실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 자식도 어머니한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며느리 사위가 편해야 자식도 자유롭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는 사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예요.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 시어머니 진짜 존경스러워. 절대 부담 주지 않으시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노년의 진짜 내공이에요. 노후에 자식한테 기억되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요. 항상 집에 있어서 언제든 찾아갈 수 있었던 부모?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응원해 주었던 부모. 부담 주지 않고도 언제나 따뜻하게 있어 주었던 부모. 그게 자식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되려면 지금 당장 자식한테서 조금 눈을 돌려야 해요. 나한테로 돌려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즐거운 게 뭔지, 내가 꿈꾸는 게 뭔지. 이게 아직 있어야 해요. 60이든 70이든 꿈이 있어야 해요. 그 꿈이 크지 않아도 돼요. 올 가을에 단풍 보러 어디 한번 가고 싶다. 그거면 충분해요. 내년에 수채화 한 점 완성하고 싶다. 그거면 충분해요. 뭔가 나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 집에 가고 싶은 게 외로워서라는 걸 본인도 아시는 분들. 그 마음 절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자식한테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외로움의 열쇠는 내 안에 있어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충분히 투자하고, 나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 때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때 자식도 더 가까이 오게 돼요. 역설 같지만 이게 진짜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묵직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맞아, 그랬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식 곁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물러선 자리에 나 자신의 삶을 채워 넣으세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어오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는 오늘 여러분이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